사장님, 저 돈이 많이 부족한데 국수 한 그릇 먹을 수 있을까요? 돈은 나중에 와서 꼭 갚을게요. 20살 소녀가 작은 국수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째 씻지도 먹지도 못한 얼굴, 비에 젖어 축 늘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죠. 믿었던 사장에게 석 달치 월급을 갈취당하고 도둑으로 몰려 쫓겨난 겁니다. 국수집 사장님은 그런 소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없이 국수를 건넸습니다. 국수집 테이블 위에 놓인 건 넘칠 듯 담긴 곱빼기 국수와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수육한 접시는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버려진 지훈이 받은 첫 위로였습니다. 과연 이 둘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 갈까요? 이야기 시작 전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금빛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0살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세상에 내던져진 그녀에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이자 새 삶을 시작할 유일한 희망이었죠. 지우는 번듯한 월세방 한 칸을 마련하겠다는 꿈을 품고 소문난 도심의 대형 박간의 화로에 주방 보조로 취업했어요. 갈비집 사장 박 씨는 처음에 인자한 미소로 지훈을 맞이했습니다. 부모 없는 처지가 안타까워 내가 특별히 거둬주는 거야. 라는 그의 말은 지훈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탐욕을 가리기 위한 가면일 뿐이었죠. 박 사장은 지훈의 성실함을 확인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새벽 5시 출근부터 밤 11시 퇴근까지 지훈의 일과는 화장실 청소와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 닦기, 그리고 영하의 날씨에 야외에서 무거운 고기 박스를 나르는 일로 채워졌어요. 지훈은 3개월간 하루 4시간만 자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통장에 찍힐 월급과 정착금을 합치면 보증금 있는 깨끗한 방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를 지탱했어요. 그러나 월급날이 되어도 박 사장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게 사정이 어렵다며 비참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사실 그는 지훈의 피땀 어린 월급 600만 원을 도박빚을 갚는데 탕진하고 있었죠. 어느덧 3개월이 꽉 찬 어느 날 저녁 박 사장은 지훈을 내쫓기 위한 잔인한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겼어요. 그는 지훈의 사물함에 고가의 양주 2병과 금고에서 빼돌린 현금 뭉치를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가득한 홀 한복판에서 지훈을 불러 세웠죠. 이게 뭐야? 내 가방이랑 사물함에서 이게 왜 나와? 박 사장이 지훈의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미리 넣어둔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훈은 얼어붙었습니다. 전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 아니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박 사장은 미리 매수해둔 홀 직원 미쓰리를 불러냈습니다. 미쓰리는 박 사장의 협박 섞인 눈짓에 못 이겨 고개를 숙인 채 거짓 증언을 내뱉었어요. 제가 지훈 씨가 어제 폐점 후에 금고 근처를 서성이는 걸 봤어요. 가방에 뭘 급하게 넣더라고요. 지훈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손님들의 차가운 시선은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박 사장은 경찰에 신고해 감방에 처넣겠다며 고함을 쳤고 겁에 질린 지훈은 결국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그 밤으로 식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시원 방세까지 밀려 주인에 의해 짐조차 찾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죠. 하늘에선 축복 대신 폭설 섞인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얇은 외투는 금세 흠뻑 젖어버렸고 그녀의 꿈도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지훈은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손발이 마비될 듯한 추위 속에서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죠. 며칠을 지하철역 귀퉁이와 폐박스 사이에서 떨며 굶주린 끝에 지윤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비바람 속에 환영처럼 나타난 것이 대문 국수였어요. 빛바랜 간판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뿌연 불빛은 지윤에게 마지막 구원처럼 보였죠. 지윤은 유리창에 붙은 메뉴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잔치국수 3,500원. 주머니를 다 뒤져도 나오는 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2장뿐이었어요. 가게 안에서 풍겨 나오는 진한 멸치 육수의 향기가 지윤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거절당하더라도 잠시만이라도 따뜻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녀의 발길을 이끌었죠. 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나무 대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어요. 끼익 소리와 함께 열린 문 너머로 따뜻한 김이 지윤을 맞이했습니다. 주인 정수는 주방을 정리하다가 젖은 강아지처럼 떨며 서 있는 지윤을 발견했죠. 사실 정수는 오늘 가게를 내놓으려고 부동산에 전화를 해둔 상태였어요. 1년 전 암으로 먼저 보낸 외딸 서연의 빈자리를 이 좁은 국수집에서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벽에는 서연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찍은 빛바랜 사진이 걸려 있었고 가게 곳곳엔 딸이 좋아하던 소품들이 주인의 슬픔을 증명하듯 남아 있었죠. 지윤은 차마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턱에 서서 정순의 눈치를 살폈어요. 정순의 무심한 듯 깊은 눈빛과 지윤의 절박한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지윤이 모기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저 국수 한 그릇만 먹을 수 있을까요? 정수는 지윤의 새파랗게 질린 입술과 비에 젖어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죽은 딸 서연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일까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지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얼어붙은 손을 비벼댔죠. 정수는 주방으로 들어가 마지막 남은 육수를 냄비에 가득 부었어요. 그리고는 딸에게 해주던 방식 그대로 가장 진하게 우려낸 육수에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최상급 사태 고기를 꺼내 썰기 시작했습니다. 면을 삶는 정순의 손길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정성이 담겼죠. 정수는 지윤이 도망갈까봐 혹은 이 온기를 느끼지 못할까봐 일부러 주방 문을 열어둔 채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지윤은 따뜻한 실내 공기에 긴장이 풀리자 자신도 모르게 까무러치듯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국수 그릇을 든 정순이 지윤에게 다가왔어요. 고명이 가득 올라간 그 국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무너진 지윤의 세상에 건네는 첫 번째 손길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건 넘칠 듯 담긴 곱빼기 국수와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수육한 접시였어요. 지윤은 비에 젖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한 채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국수 한 그릇만 부탁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꿈에서나 보던 진수성찬이었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수 위에는 고명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에 놓인 수육은 기름기가 반들반들 윤이 났어요. 저 사장님, 고기는 안 시켰는데요. 지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또다시 누명을 쓰는 건 아닐까, 돈을 더 내라고 협박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갈비집에서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이죠. 정수는 그런 지윤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대답 대신 낡은 면, 손수건 한 장을 지윤의 젖은 머리 위에 툭 얹어주었습니다. 오늘 장사 끝났는데 고기가 많이 남았어. 버리면 아까우니까 국물 식기 전에 얼른 비워.
정순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를 지우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 자신을 속이고 이용했지만 이 사람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거기엔 계산도, 탐욕도, 숨겨진 의도도 없었죠. 오직 연민과 측은함만이 고여 있었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국물 한 모금을 입에 넣자 뜨거운 기운이 얼어붙은 오장육부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깊은 육수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야들야들하게 삶아진 수육 한 점을 입에 넣자 참아왔던 서러움이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간의 굶주림, 갈비집에서 당한 모욕, 손님들 앞에서 무릎 꿇던 수치심, 거리에서 맞은 차가운 빗줄기. 그 모든 상처가 뜨거운 국물과 함께 녹아내렸어요. 지우는 젓가락질을 하려 했으나 손이 너무 떨려 자꾸만 면발을 놓쳤습니다. 면이 젓가락 사이로 미끄러질 때마다 지윤의 어깨가 더 크게 들썩였죠.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 정수는 멀찌감치 떨어진 자리에 앉아 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죽은 딸 서연이 어릴 적 밥을 먹다 서럽게 울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연이도 저렇게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었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날, 입시에 떨어졌던 날. 정수는 그때마다 딸의 등을 쓸어주며 국수를 삶아주었어요. 지우는 결국 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꺽꺽 울며 국수를 삼켰습니다. 눈물이 국물에 섞여 들어갔지만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달콤한 맛이었어요. 2,000원어치 국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한 끼였기 때문이죠. 정수는 지윤의 젖은 운동화를 보고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들고 나온 건 딸 서연이 생전에 신던 분홍색 슬리퍼였어요. 다 먹으면 이거 신어. 발 다 부르텄겠다. 정순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슬리퍼를 바라보았어요. 낡았지만 정성껏 관리한 흔적이 역력했죠. 지우는 그 슬리퍼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국수 한 가닥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운 지우는 빈 그릇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어요. 하얀 사기 그릇 바닥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2,000원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어요. 하지만 차마 손이 떨어지지 않았죠. 국수 3,500원의 수육까지 2,0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나머지는 내일부터 일해서 꼭 갚을게요. 지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테이블 위에 2,000원을 집어들었어요. 지우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돈이 모자라니 나가라고 할 줄 알았죠. 하지만 정수는 그 돈을 지윤의 손에 다시 꼭 쥐어주었어요. 내 가게에선 깨끗하게 비운 사람이 임자야. 돈 안 받을 테니까 고개 들어. 지윤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무조건적인 호의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세상은 늘 그녀에게 대가를 요구했어요. 고아원에서도 갈비집에서도 고시원에서도 공짜는 없었죠. 베푸는 척하는 친절 뒤에는 반드시 날카로운 이빨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손에서는 계산 없는 따뜻함만이 전해졌어요. 너 이름이 뭐니? 정순이 처음으로 지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지윤이 작은 목소리로 김지윤이요라고 대답하자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지윤, 이름 예쁘네. 지윤아, 오늘 밤 갈 데 있어? 지윤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말하는 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20살 성인이 노숙자 신세라니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창피했죠. 하지만 정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지훈의 눈빛에서 삶을 포기하기 직전의 절망을 읽었어요. 그것은 1년 전 딸을 떠나보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자신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사실 정수는 오늘 이 아이만 보내면 가게 닫고 시골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빗속에서 떨고 있는 이 어린 짐승 같은 아이를 본 순간 정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강렬한 본능이 정순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 정순은 지훈의 차갑고 젖은 손을 꼭 잡았어요. 얼음장 같은 손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가게 안쪽으로 이끌었죠. 가게 안쪽에는 작은 창고 방이 있었어요. 낡은 책상과 작은 매트리스가 전부인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지훈에겐 궁궐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의대 교과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인 필통과 노트가 놓여 있었죠. 여기서 자. 이불은 깨끗한 거 줄게. 정순이 오래된 장롱에서 새하얀 이불을 꺼냈어요.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딸을 위해 아껴두었던 이불이었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는 꼭. 지훈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정순이 황급히 말렸어요. 됐어. 무릎 꿇지 마. 오늘은 푹 자고 내일 얘기하자. 정수는 방문을 닫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1년 만에 이 방에 사람의 온기가 들어왔죠. 그리고 그 온기는 정순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밤 정수는 처음으로 내일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어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눈을 뜬 건 며칠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새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 입자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지우는 잠시 여기가 어딘지 혼란스러웠어요. 폐박스 사이도 지하철역 귀퉁이도 아닌 이 포근한 공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들어왔어요. 지우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주방에서 정순이 분주하게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죠. 정순의 밥 먹으라는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지우는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을 알아챘어요.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흰 쌀밥, 그리고 반찬 몇 가지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또다시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죠. 사장님, 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국이 식으니 범 먼저 먹으라는 정순의 말에 지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따뜻한 밥 한 술을 입에 넣자 온몸에 힘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맞은편에 앉아 지훈이 밥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서연이도 저렇게 밥을 맛있게 먹었었어요. 한 숟갈 뜰 때마다 볼이 볼록해지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지훈아, 너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훈은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라니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당장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도 막막한데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신분증도 고시원에 두고 왔고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지훈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게 대문 쪽으로 걸어갔죠. 지훈은 불안한 마음에 정순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수는 어젯밤 부동산에 맡기려고 붙여두었던 폐업 전단지 앞에 섰어요. 빛바랜 종이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정수는 잠시 그 전단지를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단숨에 뜯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정수는 찢어진 전단지를 발로 밟으며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뭘 멍하니 보고 있어. 밥 다 먹으면 이리 와서 이거 같이 치워야지. 내가 보기에 넌 착하고 성실한 아이야. 어젯밤 내 손을 봤는데 굳은 살이 박혀 있더구나. 고생 많이 했지?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등 뒤로 감추었어요. 갈비집에서 석 달간 혹사당하며 생긴 굳은 살이었죠. 정수는 그런 지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손이면 충분해. 나랑 같이 국수 장사해 볼래?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수는 지훈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죠. 울지 마. 우리 가게에선 깨끗하게 비운 사람이 임자라고 했잖아. 넌 어젯밤 국수 한 그릇 깨끗하게 비웠으니까 내 식구야. 지우는 정순의 앞치마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식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그저 보호아동이었고 갈비집에서는 주방 보조였죠. 하지만 이곳에서 지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이 되었어요. 정순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됐다, 됐어. 울음 그치고 일이나 배워. 장사가 쉬운 줄 알아? 정수는 지훈을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국수 육수 내리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멸치는 내장을 빼야 쓴맛이 안 나고 다시마는 끓기 직전에 건져야 비린내가 안 난다는 것. 면은 삶은 뒤 찬물에 헹궈야 쫄깃해진다는 것. 정순의 설명을 들으며 지우는 열심히 메모했어요. 우리 가게 육수 비법은 아무에게도 알려주면 안 돼. 서연이한테도 안 가르쳐줬는데 너한텐 가르쳐주는 거야. 정순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지우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서연. 벽에 걸린 사진 속 여자아이의 이름이었죠. 의대 합격을 축하하는 문구 아래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아이, 지우는 자신이 그 아이의 빈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장님, 저 열심히 할게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지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피식 웃으며 지훈의 머리를 쓸어넘겼어요. 사장님은 무슨, 그냥 이모라고 불러. 지우는 그 말에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모. 난생 처음 불러보는 호칭이었죠. 고아인 지훈에게 이모도 삼촌도 할머니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생겼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국수 한 그릇으로 맺어진 인연이었죠. 이모. 지훈이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어요. 정순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1년 만에 듣는 누군가 자신을 가족으로 부르는 소리였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밖에서는 어젯밤에 비가 그치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서연아, 엄마 이제 혼자 아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서연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서연이가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속으로 다짐했죠.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 언니 대신 이모를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요.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지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잔치국수 하나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정순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어요.
지우는 손님에게 물을 따라주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이 이 자리에서 손님으로 국수를 먹었었는데 이제는 국수를 대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신기했죠. 정순이 삶아낸 국수를 지훈이 정성껏 그릇에 담았어요. 고명을 올리고 육수를 부으니 제법 그럴듯한 한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국수를 손님 앞에 내려놓았죠.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국수를 후루룩 먹는 모습을 보며 지훈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국수 한 그릇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요. 어느덧 대문 국수에서 일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지훈은 이제 육수 내리는 법부터 면 삶는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도 대문 국수새 직원 참 친절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지훈의 밝은 미소와 정성스러운 서빙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정수는 그런 지훈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안쓰러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지훈의 모습이 예전 자신의 딸 서연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서연이도 저렇게 뭐든 열심히 하는 아이였어요. 어느 날 밤 정수는 가게 문을 닫고 창고 방으로 향했어요. 지훈에게 내일 장 볼 것들을 알려주려고 했죠. 그런데 방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지훈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훈은 책상에 앉아 서연이 남기고 간 두꺼운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영어 단어를 짚어가며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죠. 지훈의 눈빛은 진지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가 공부하던 모습과 너무 똑같았기 때문이죠. 정수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지훈을 불러 어제 뭐 했는지 물었어요. 지훈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일도 안 하고 딴짓했다고 혼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죠. 죄송해요, 이모. 책이 눈에 들어와서 잠깐 보다가 그만. 정수는 미안할 거 없다고 부드럽게 물었어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의학 용어 사전이었어요. 영어로 된 거라 어려웠는데 그래도 재미있더라고요. 정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지훈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잠깐 나 따라와. 정수는 지훈을 데리고 창고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침대 밑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통장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이거 서연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뒀던 거야. 정순이 통장을 지훈의 앞에 내밀었어요. 지훈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모, 이건 안 돼요. 이건 서연 언니 거잖아요. 정수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이제 서연이는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이 돈 1년 동안 어디에 쓸지 몰라서 그냥 뒀어. 근데 어젯밤 내가 공부하는 거 보고 생각났어. 서연이가 못다한 꿈, 내가 이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보았어요. 정순은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공부해라. 내가 원하는 거 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고아원에서 퇴소할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공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했어요. 선생님들도 지훈이 대학만 가면 뭐든 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돈도 보호자도 없는 지훈에게 대학은 그림의 떡이었어요. 이모, 저 정말 공부해도 돼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머리를 쓸어넘겼어요. 당연하지. 대신 조건이 있어. 지훈은 긴장하며 정순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낮에는 가게 일 돕고 밤에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야 해. 몸 버리면 안 돼. 지훈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정순의 손을 붙잡았어요. 이모,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수는 지훈을 일으켜 세우며 투덜거렸습니다. 은혜는 무슨, 그냥 열심히 해. 서연이 못 가지. 그날부터 지훈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청소를 하고 아침 장사가 끝나면 틈틈이 책을 펼쳤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면 2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했고 저녁 장사가 끝난 후에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정수는 지훈을 위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입시 학원을 알아보았어요.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서연이를 위해 모아둔 돈이면 충분했습니다. 학원에 처음 간 날 지훈은 긴장으로 손이 떨렸어요. 주변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고 있었고 지훈만 국수집 앞치마를 대충 벗어 가방에 넣은 채였죠. 강사가 출석을 부르자 지훈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지훈, 여기요. 수업이 시작되자 지훈은 정신없이 필기를 했어요. 1년 넘게 공부를 쉬었더니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죠. 쉬는 시간에도 책을 놓지 않았고 모르는 건 강사에게 달려가 물었어요. 학원 강사 김 선생은 지훈의 엄청난 집중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지훈 학생,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 열정이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김 선생은 지훈에게 무료로 보충 수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형편을 알고 난 뒤로는 참고서도 몰래 선물했죠. 세상에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지훈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밤이면 지훈은 창고방 책상에 앉아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 잠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럴 때마다 정순이 살며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지훈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이 바보야,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정수는 투덜거리면서도 책상 위에 따뜻한 우유와 호두과자를 올려두었어요. 지훈은 자다가 깨서 그걸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지훈은 비로소 알게 되었죠. 지훈이 힘들어할 때마다 정수는 처음 만난 날 건넸던 그 낡은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지훈은 그 손수건을 책상 앞에 붙여두었습니다. 공부가 힘들 때마다 손수건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죠. 이 은혜를 갚으려면, 서연 언니의 꿈을 이어가려면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 전날 밤 정수는 특별히 사태 수육을 삶아 지훈의 방에 가져다 주었어요. 내일 시험이라며? 이거 먹고 힘내. 지훈은 그 수육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 이 가게에 왔을 때 먹었던 그 수육의 맛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이모, 고마워요. 꼭 좋은 결과 가져올게요. 수능날 아침, 정수는 지훈의 도시락에 정성껏 싼 김밥과 수육을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대문 앞까지 지훈을 배웅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내 실력대로만 해. 알았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험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정수는 지훈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서연이가 의대 면접 보러 가던 날이 떠올랐죠. 그때도 이렇게 배웅했었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이 담긴 눈물이었죠. 합격자 발표 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정순이 옆에서 지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화면에 합격자 명단이 뜨는 순간 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김지훈 마이너스 의예과 합격. 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순이 먼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지훈아, 붙었어. 우리 지훈이 의대 붙었어. 정순은 지훈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지훈도 정순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습니다. 1년 전 비에 젖은 채 이 가게 문을 열었던 그 소녀가 의대에 합격하다니 꿈만 같았죠. 이모, 저 해냈어요. 서연 언니 목까지 해냈어요. 지훈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지훈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어요. 바로 그 낡은 면 손수건이었죠. 정수는 그래, 해냈어. 우리 지훈이가 해냈어 하며 지훈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문 국수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수는 특별히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지훈을 위한 잔치를 열었죠. 국수와 수육, 그리고 동네 떡집에서 사온 케이크까지 차려놓았어요. 정수는 이제 진짜 시작이라며 의대는 공부할 게 산더미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걱정 말라고 여기서 국수 삶으며 버틴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의대 생활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외워야 할 양이 어마어마했고 시험 기간엔 밤을 새우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지훈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 때마다 가운 주머니 속에 넣어둔 그 낡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면 정순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지훈은 의대 공부를 하면서도 주말마다 국수집에 내려왔어요. 아무리 바빠도 정순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훈이 오는 날이면 정순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죠. 지훈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정순은 공부는 안 하고 왜 또 왔냐며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하지만 정순의 얼굴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훈은 능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이모 혼자 장사하면 힘드시지 않냐며 주방으로 들어갔죠. 동기들은 지훈이 주말마다 국수집에 간다는 걸 알고 궁금해했어요. 너네 집 국수가 서울에서 제일 맛있다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친구들에게 지훈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이모 손맛이 최고라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전공을 선택할 때가 되자 지훈은 망설임 없이 종양내과를 택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놀랐습니다. 종양내과는 환자들의 죽음을 가장 많이 마주해야 하는 힘든 과였기 때문이죠. 왜 하필 종양내과냐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면 돈도 많이 벌고 편하지 않냐고 친구들이 물었어요. 우리 서연 언니를 데려간 병이 암이야. 난 그 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어. 지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모 딸을 앗아간 그 병을 자신이 치료하고 싶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죠. 실습 기간은 정말 고됐어요. 밤새 응급실을 지키고 환자들의 고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지훈은 지칠 때마다 정순이 챙겨준 밑반찬을 동료들과 나눠 먹으며 버텼죠. 집에서 만든 반찬의 맛은 병원 구내식당의 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동기들이 이거 누가 만든 거냐고 물으면 지훈은 우리 이모가 만든 거라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마다 지훈은 그날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비에 젖어 떨며 국수집 문을 열었던 그 소녀, 삶을 포기하기 직전이었던 그 소녀를요. 지훈은 환자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보듬어주고 싶었죠. 어느 날 말기 암 환자 할머니가 의사가 되면 뭘 하고 싶냐고 지훈에게 물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제가 한때 희망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처럼요. 지훈이 대답하자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학생 같은 의사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꼭 좋은 의사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지훈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의사 민우는 지훈의 따뜻한 성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민우는 밥같이 먹자며 지훈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처음엔 지훈이 거절했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연애할 여유가 어디 있냐고요.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훈이 당직 서는 날엔 커피를 가져다 주고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옆에서 응원해 주었죠. 민우 씨, 왜 자꾸 저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지훈이 물었을 때 민우는 지훈이 환자들 대하는 거 보면서 반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진심으로 환자들을 걱정하고 아픔에 같이 눈물 흘리는 의사는 처음 봤다면서요. 지훈은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우는 지훈의 사연을 들은 후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주말 민우는 지훈을 따라 대문국수를 찾았습니다. 지훈이 같이 일하는 동료라며 수줍게 민우를 소개하자 정수는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날카롭게 물었어요. 동료가 왜 여기까지 따라와? 민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허리를 깊이 숙이며 지훈을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지훈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정수는 한참 동안 민우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힘들게 하면 국수 안 줄 거야. 알았어? 민우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절대 힘들게 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정수는 피식 웃음을 흘리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국수 2그릇을 들고 나왔죠. 민우의 그릇에는 수육이 수북이 올라가 있었어요. 정수는 먹으라며 우리 지훈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자기 손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감격해서 국수를 먹었어요. 지훈은 그런 민우와 정순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다는 게 꿈만 같았죠. 드디어 지훈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정식 의사가 된 날이 밝았어요. 지훈은 첫 월급을 타자마자 금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고른 금반지 하나를 사서 대문국수로 향했죠. 지훈이 가게 문을 열자 정순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지훈은 정순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모, 이거 받아주세요. 제 첫 월급으로 샀어요. 지훈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정순이 상자를 열자 금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이게 뭐냐며 놀라자 지훈은 이모가 자신에게 새 삶을 주셨으니 이건 그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말했죠. 지훈이 직접 정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모, 앞으로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절대 혼자 안 둘 거예요. 정순은 지훈의 흰 가운을 매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딸 의사 됐네. 우리 지훈이가 진짜 의사 됐어 하며 정수는 한동안 지훈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벽에 걸린 서연의 사진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사진을 향해 속으로 인사했죠. 언니, 저 해냈어요. 언니 목까지 열심히 살게요. 지훈이 의사가 된 지 3년이 흘렀어요. 종양내과 전문의로서 지훈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완치되어 웃으며 병원을 떠났고 누군가는 끝내 눈을 감았죠. 지훈은 환자를 떠나보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가운 주머니 속 손수건을 꺼내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우와의 사이도 깊어져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어요.
민우는 주말마다 지훈과 함께 대문 국수를 찾았습니다. 정수는 민우를 처음엔 까칠하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처럼 챙겼죠. 민우가 올 때마다 수육을 한 접시 더 내어주는 건 정순만의 애정 표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순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죠. 밥을 먹으면 구역질이 나고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병원에 가보셔야 한다고 자신이 검사 예약을 해드리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며 병원 갈 것까지 뭐 있냐고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정수는 고집이 셌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지훈의 끈질긴 설득에 정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훈은 직접 정순을 데리고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갔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훈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지훈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위암 3기. 서연 언니를 데려간 바로 그 병이었어요. 지훈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복도 구석으로 가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럴 수가. 왜 하필 이모에게. 서연 언니도 모자라서 이모까지 데려가려는 건가. 지훈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등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지훈은 곧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자신은 더 이상 떨기만 하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모를 지킬 수 있는 의사였죠. 지우는 눈물을 닦고 동료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제 어머니 케이스입니다.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고 싶어요. 지우는 정순의 차트를 들고 선배 교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외과, 종양내과, 방사선과를 돌며 의견을 모았죠. 밤새 논문을 뒤지고 해외 학회 자료까지 찾아보았어요. 지훈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우도 지훈 곁을 지켰어요. 지훈이 쓰러질 것 같으면 억지로라도 쉬게 했고 밥을 거르면 직접 떠먹여 주었죠. 민우가 애원하듯 너까지 쓰러지면 어머니 누가 돌보냐며 제발 좀 자라고 말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못 잔다고 이모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자신은 못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순에게 병명을 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우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순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죠. 지훈아, 내가 뭔 병인지 알아. 다 티가 나더라. 서연이랑 똑같은 거지?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미안하다고 더 일찍 검사 받으시라고 했어야 했다고 말했지만 정수는 오히려 지훈을 위로했어요. 미안하긴 뭘 미안하냐며 나이 먹으면 다 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알았습니다. 정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요. 수술날이 다가왔어요. 지훈은 수술실 앞에서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 저 믿죠? 우리 병원 최고 외과 교수님이 집도하시는 거예요. 금방 끝나요. 정수는 지훈의 손을 쓸어주며 미소 지었어요. 알아. 걱정 마. 나 아직 죽으면 안 돼. 내 결혼식 봐야지. 수술은 6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우가 옆에서 지훈의 손을 잡아주었죠.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지우는 벌떡 일어나 달려가며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집도이는 마스크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성공이라고 전이된 부분도 깔끔하게 제거했다고 회복만 잘 되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민우가 얼른 지훈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살았다. 이모가 살았다. 지훈은 속으로 계속 그 말만 되뇌었죠. 회복실에서 깨어난 정순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지훈을 찾는 것이었어요. 지훈이가 어딨냐고 지훈이를 찾으며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은 정순의 손을 덥석 잡으며 여기 있다고, 자신이 여기 있다고 말했어요. 정순은 지훈의 얼굴을 보며 힘겹게 미소 지으며 수술이 잘 됐냐고 물었습니다. 지훈은 네, 완전 성공이라고, 이모 이제 괜찮다고 대답했죠.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도 함께 울었죠. 정순은 지훈이에게 고맙다고, 내가 없었으면 자신은 병원도 안 갔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모, 그때 저 안내 쫓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제가 지켜줄게요. 지훈은 정순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이 손이 자신에게 국수 한 그릇을 내밀어 주었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자신의 젖은 머리에 손수건을 얹어 주었던 그 손이었죠. 회복 기간 동안 지훈은 정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병원 일이 끝나면 바로 병실로 달려와 정순의 식사를 챙기고 산책을 도왔습니다. 정순이 힘들어할 때면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죠. 지훈은 그때가 기억나냐며 자신이 처음 국수집에 왔을 때 비 맞고 떨고 있었는데 이모가 손수건을 얹어주셨던 걸 떠올렸어요. 정순은 그럼 잊을 수가 있냐며 젖은 강아지 같았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그 손수건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자신의 가운 주머니에 늘 넣고 다닌다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정수는 그 손수건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는 이 바보야, 그런 걸 왜 아직까지 갖고 있냐고 말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부적 같은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이거 보면서 버텼어요. 정순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지훈의 극진한 간호 덕분이었죠. 한 달 후 정순은 드디어 퇴원해서 국수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시 돌아왔다고, 우리 가게라고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은 정순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는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자신이 주말마다 와서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정순은 지훈의 볼을 어루만지며 넌 정말 내 딸이라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왜 이렇게 정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모도 제 엄마예요. 저한테 새 삶을 주신 분이잖아요. 지훈은 정순을 꼭 안았습니다. 대문 국수벽에는 서연의 사진 옆에 지훈의 의사 면허증이 나란히 걸렸어요. 두 딸의 사진이 정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하나는 땅에서 정순을 지키고 있었죠. 정순은 매일 아침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서연아, 엄마 걱정 마. 내 동생이 엄마 잘 돌봐주고 있어. 너도 하늘에서 지훈이 지켜줘라 하고요. 지훈은 그런 정순의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국수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토록 깊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피보다 진한 정이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어요. 지훈이 의사가 된 지 5년째,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지훈은 병원 응급실에서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 한 명을 실어 날랐죠. 50대 남성으로 길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의식 저하 상태라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지훈은 재빨리 환자에게 다가갔어요. 환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지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 사장, 5년 전 자신의 월급을 갈취하고 도둑으로 몰아 쫓아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가슴속에서 오래된 분노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날의 수치심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손님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던 그 순간
빗속에서 떨며 거리를 헤매던 그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간호사가 환자 상태 확인을 부탁하자 지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환자에게 다가갔어요. 박 사장은 혼수 상태였고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검사 결과 강경화 말기에 내부 출혈까지 있었죠. 보호자 연락처를 묻자 신원 확인만 됐고 연락처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지우는 차트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을 놓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가운 주머니 속 손수건이 손에 닿았어요. 지우는 그 거친 천의 감촉을 느끼며 정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응급수술 준비하세요. 제가 집도하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간호사들이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죠. 예전에 그 떨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였어요. 수술은 4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집도했어요. 박 사장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메스를 잡은 손은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최선을 다해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했죠. 바이탈이 안정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봉합이 시작되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마스크를 벗는 순간 지훈의 다리가 풀렸어요. 복도 구석으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민우가 달려와 지훈을 부축했어요. 민우가 얼굴이 왜 그러냐며 걱정하자 지훈은 방금 그 환자가 예전에 자신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민우는 지훈을 꼭 안아주며 다 끝났다고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위로했어요. 이틀 후 박 사장이 깨어났습니다. 지훈은 회진을 돌다가 그의 병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훈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박 사장의 눈이 커졌죠. 박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을 알아보았어요. 김지훈입니다. 담당이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박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죠. 박 사장이 갈라진 목소리로 지훈의 이름을 부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훈은 차트를 확인하는 척하며 박 사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간 상태가 좋지 않아요. 술을 완전히 끊으셔야 하고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박 사장이 지훈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닿기 전에 지훈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지훈은 냉정하게 지금은 안정이 필요한 시기니 말씀은 나중에 하자고 말하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나오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죠. 그날 저녁 지훈은 대문 국수로 향했어요. 정수는 지훈의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 있어?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박 사장을 만난 일, 수술한 일,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지훈의 이야기를 들었죠. 정순이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줬냐고 묻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자신이 잘한 건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훈아, 넌 잘했어.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지훈이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말하려 하자 정순이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알아. 그 사람이 너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다 알아. 하지만 지훈아, 너는 그 사람이랑 달라.
정순이 지훈의 뺨에 손을 얹으며 지훈은 착하고 따뜻한 아이니까 그 사람처럼 되지 말라고, 그게 지훈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지훈은 정순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정순은 지훈의 등을 토닥이며 국수를 삶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이 지훈 앞에 놓였습니다. 정수는 힘들 땐 따뜻한 거 먹어야 한다며 국수를 권했어요. 지훈은 국수를 한 입 떠먹었어요. 5년 전 그날처럼 눈물이 국물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러워서가 아니었죠.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며칠 후 박 사장의 병실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지훈이 회진을 돌러 갔을 때 병실 앞에서 중년 여성이 울고 있었어요. 여성은 자신을 박 씨 부인이라고 소개하며 남편이 연락이 없어서 찾아다니다가 여기 입원했다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부인의 얼굴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부인을 상담실로 안내해서 환자 상태에 대해 설명했어요. 간경화 말기, 지속적인 음주, 필요한 치료를 차근차근 설명하자 부인은 설명을 듣는 내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인은 솔직히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가게도 망했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다가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더니 이렇게 됐다고 털어놓았어요. 미안하지만 치료비가 부담이라며 집도 이미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갈비집이 망한 건 박 사장이 도박으로 탕진했기 때문이었구나. 지훈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지훈은 일단 정부 지원을 알아볼 수 있으니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상담을 주선해주겠다고 말했어요. 부인이 고맙다며 지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죠. 예전엔 자신의 손도 저랬었어요. 지훈은 병원 사회사업팀과 연락해서 박 사장 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 오늘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데 말려줄 거야? 도와줄 거야? 민우가 무슨 소리냐며 무슨 일이냐고 묻자 지훈은 그 환자 박 사장 치료비 일부를 자신이 내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후 민우가 조심스럽게 정말 괜찮은 거냐며 그 사람이 지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걱정된다고 했어요. 지훈은 알지만 그 사람 부인이랑 애들은 죄가 없고 자신도 예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러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지훈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자신도 같이 돕겠다고 말했어요. 지훈은 익명으로 박 사장의 치료비 일부를 후원했습니다. 박 사장이 알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단지 그의 가족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퇴원 날 박 사장은 지훈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지훈은 마지막 회진차 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박 사장이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지훈을 불렀어요. 지훈은 차트만 바라보며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은 고개를 들어 박 사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에 그 오만한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죠. 초라하고 병든 한 남자만이 거기 있었어요. 박 사장이 미안하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사장이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훈은 놀라 말렸지만 박 사장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너무 큰 잘못을 했고 지훈의 인생을 망칠 뻔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박 사장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올려다보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훈이 박 사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라고 부인분과 자녀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 그분들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돌아서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지훈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어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대문국수에서 정순과 마주 앉아 국수를 먹었어요. 정순이 조용히 다 끝났냐고 묻자 지훈이 미소 지으며 이제 진짜 끝났다고 대답했어요. 정순은 지훈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우리 지훈이 진짜 어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국수를 후루룩 마저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육수가 5년 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벽에 걸린 서연의 사진이 지훈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어요. 지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을게. 지훈과 민우가 결혼을 결심한 건 박 사장 사건이 있고 난 후였어요. 민우는 지훈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요. 어느 봄날 저녁 민우는 대문국수를 찾았어요. 지훈은 병원 당직이라 없었고 정순만 가게를 지키고 있었죠. 민우가 들어서자 정순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정순이 국수를 삶으며 오늘은 지훈이 없는데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사실 오늘은 정순에게 허락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어요. 정순의 손이 멈췄어요. 국자를 내려놓고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반지 한 쌍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허락 없이는 청혼할 수가 없어서요. 민우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정수는 앞치마로 눈가를 훔치며 지훈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네. 평생 지훈이를 울리지 않겠습니다. 지훈이가 의사로서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수는 민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사위를 만났을까? 정순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오래되어 빛이 바랜 상자였죠. 정순이 상자를 열며 이건 서연이 아빠가 자신에게 청혼할 때 준 반지라고 말했어요. 정순이 상자를 열자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닦아둔 반지가 나왔어요. 민우는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정수는 서연이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서연이가 5살 때였다고, 그때부터 혼자 이 국수집을 지켰다고 말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지훈이는 친딸이 아니지만 서연이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소중한 딸이라고, 그 아이 다치게 하면 못 봐준다고 말했어요. 민우가 고개를 숙이며 알고 있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좋아. 내 딸 잘 부탁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순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맞잡고 있었죠. 이틀 후 민우는 지훈이 좋아하는 한강공원으로 데이트를 나갔어요. 봄꽃이 만개한 저녁이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에 비쳐 반짝이고 있었죠. 민우가 벤치 앞에서 지훈을 세웠어요. 지훈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민우는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김지훈, 나랑 결혼해 줄래?
민우가 반지 상자를 열었어요. 석양빛에 반지가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지훈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지훈이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반했고 어려운 시절을 딛고 일어선 지훈의 강인함을 존경한다고 평생 지훈 곁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어요. 네, 좋아요. 오빠랑 결혼할게요. 지훈이 울면서 대답했어요. 민우는 지훈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축하한다며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날 밤 지훈과 민우는 대문 국수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정순이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지훈이 소녀처럼 뛰어가 정순을 안으며 자신이 결혼한다고 외쳤어요. 정순은 지훈의 등을 토닥이며 축하한다고 정말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도 다가와 정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순은 특별히 수육을 삶고 국수를 끓였어요.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축배를 들었습니다. 정순이 준비해둔 막걸리 한 병이 식탁 위에 놓였죠. 정순이 막걸리를 따르며 지훈이가 시집 가는구나.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했어요. 지훈은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결혼해도 자주 올 거라고 정순을 혼자 두고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정순은 피식 웃으며 지훈의 머리를 쓸어넘겼어요. 걱정 말라고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알았어요. 정순의 눈가에 서린 쓸쓸함을요. 결혼 준비는 바쁘게 진행되었어요. 지훈은 병원 일과 결혼 준비를 병행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 지훈은 정순을 꼭 모시고 갔어요. 드레스숍에 들어서자 새하얀 드레스들이 즐비하게 걸려 있었어요. 지훈은 한 벌 한 벌 살펴보았습니다. 정순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지훈을 바라보았죠. 지훈이 심플한 어라인 드레스를 입고 나와 정순에게 어떠냐고 물었어요. 정순은 숨을 죽였습니다. 비에 젖어 떨던 그 소녀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다니.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예쁘다, 우리 지훈이. 진짜 예쁘다. 정순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지훈도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5년 전 500만 원의 꿈이 무너졌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식장은 병원 근처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지훈과 민우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죠. 하객은 병원 동료들과 대문 국수 단골 손님들, 그리고 고아원 시절 친구 몇 명이 전부였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지훈은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정순이 정말 예쁘다고 말했어요. 정순은 지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면 손수건이었죠. 정순이 지훈이 아직도 이걸 갖고 있더라며 가운 주머니에서 찾았다고 말했어요. 정순이 지훈의 부케 리본에 그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묶어주었어요. 새하얀 부케에 낡은 손수건이 매달렸습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묘하게 조화로웠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화들짝 놀라며 눈물을 닦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훈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순이 울지 말라며 화장 다 지워진다고 말하며 손수건으로 지훈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마치 5년 전 그날 밤처럼요. 입장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버질로드를 걸으며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병원 동료들, 대문 국수 단골 할머니들, 학원 선생님, 김 선생도 보였습니다. 모두 자신을 응원해준 사람들이었죠. 단 앞에 도착하자 정수는 지훈의 손을 민우에게 건넸어요. 민우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자 정수는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평생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주례 없는 결혼식이었어요. 대신 지훈과 민우가 서로에게 자신이 쓴 서약서를 낭독했습니다. 민우가 먼저 시작했어요. 지훈의 꿈을 응원하고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지훈과 정순을 평생 지키겠다고 약속했죠. 지훈의 차례가 되었어요.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민우를 만난 건 자신의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민우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고 말했어요. 지훈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정순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이모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이 정순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하객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이모, 5년 전 비 오던 밤 국수 한 그릇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모가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꼭 껴안았죠.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아, 엄마가 자랑스럽다. 정순이 지훈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처음으로 엄마라는 호칭을 사용한 거였죠. 지훈은 정순의 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지훈과 민우는 하객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다녔습니다. 대문 국수 단골 할머니들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축하한다고, 참 예쁘게 컸다고 말했어요. 김 선생은 지훈을 꼭 안으며 지훈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기억한다고, 그때 그 열정이 오늘을 만든 거라고 말했어요. 지훈은 선생님 덕분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로연 마지막에 지훈은 정순에게 다가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부케가 아닌 정성스럽게 준비한 빨간 장미 다발이었죠. 엄마 사랑해요. 지훈이 처음으로 정순을 엄마라고 불렀어요. 정순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세상을 떠난 후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호칭이었죠.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두 사람은 식장 한가운데서 눈물로 얼룩진 채 서로를 안았어요.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혼여행은 짧게 제주도로 다녀오기로 했어요. 병원 일정상 오래 비울 수가 없었죠. 떠나기 전날 밤 지훈은 대문 국수를 찾았습니다.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이 없는 동안 혼자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정수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자신은 혼자 오래 살아서 익숙하다고, 오히려 지훈이 신혼을 즐기라고 말했죠. 지훈은 돌아오면 매주 일요일엔 꼭 오겠다고, 민우도 그러겠다고 말했어요. 정수는 지훈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 국수를 함께 먹었습니다. 국물 한 방울까지 깨끗이 비운 지훈이 그릇을 내려놓으며 이 맛을 평생 못 잊을 거라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라고 말했어요. 정수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벽에 걸린 서연의 사진 옆에는 지훈의 웨딩 사진이 새로 걸렸어요. 두 딸이 나란히 정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떠난 후 정수는 혼자 가게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서연에게 내 동생 시집 잘 보냈다고, 이제 엄마 걱정 놓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문 국수의 불이 하나씩 꺼졌어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떨던 소녀는 이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의사가 되었어요.
지우는 병원에서 종양내과 전문의로 자리를 잡았고 민우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대문국수를 찾아 정순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정순은 위암 수술 후 꾸준히 검사를 받으며 건강을 관리했어요. 지훈이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않도록 챙겼고 정순도 딸을 위해 건강에 더욱 신경 썼습니다. 수술 후 5년이 지나면서 완치 판정을 기대하고 있었죠. 어느 가을날 정순의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지훈은 직접 정순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병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정순이 지훈의 손을 토닥이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요즘 컨디션 정말 좋다고 말했어요. 지훈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암 수술 이후 정수는 건강을 잘 유지해 왔고 재발 징후도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담당 교수가 지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훈은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담당 교수가 지훈에게 어머니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며 CT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간에 여러 개의 음영이 보였습니다. 위암이 간으로 전이된 거였죠. 그뿐만 아니라 폐에도 작은 결절들이 발견되었어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난번 검사에선 괜찮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물었어요. 담당 교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위암은 재발과 전이가 잦은 암이라고, 특히 수술 후 5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료는요? 항암은요? 지훈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담당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발성 전이 상태라 완치는 어렵고 항암 치료로 시간을 벌 수는 있겠지만 환자분 연세를 고려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얼마나 남았냐고 묻자 담당 교수는 조심스럽게 치료 없이는 6개월, 항암을 하더라도 1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답했어요. 지훈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복도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정수는 대기실에서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죠. 지훈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지훈이 대기실로 돌아가자 정순이 환하게 웃으며 결과가 어떠냐고 괜찮다고 했죠. 지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대문국수로 돌아와 문을 닫고 난 후 지훈은 정순을 앉혔어요. 정순은 지훈의 표정을 보며 이미 눈치챈 듯 했습니다. 재발했구나. 정순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훈이 놀라 정순을 바라보자 정순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몇 주 전부터 알았다고,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요. 지훈이 울먹이며 왜 말 안 했냐고 진작 병원에 왔어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정수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알아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라고, 지훈이 걱정할까봐 참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항암 치료하셔야 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훈아. 정순이 지훈의 말을 막았어요. 자신은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연이가 항암 받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봤다고, 그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지훈이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그럼 안 된다고 울먹였지만 정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지훈은 결국 정순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날부터 지훈은 병원 일을 줄이고 정순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민우도 정순을 자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순은 여전히 대문국수를 운영했어요. 몸이 허락하는 한 국수를 삶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정순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죠.
어느 날 정순이 주방에서 국수를 삶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마침 가게에 있던 지훈이 얼른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정순은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이제 가게 문을 닫으라고, 몸이 이런데 어떻게 장사를 하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국수 삶는 거밖에 없다고, 이 일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느낀다고 말했어요. 지우는 그럼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엄마 혼자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병원에 휴직계를 냈어요. 민우도 지훈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지훈은 매일 대문국수로 출근해서 정순을 도왔죠. 어머니와 딸이 함께 국수를 삶는 모습은 단골 손님들에게 훈훈한 풍경이었어요. 정순이 육수를 내리면 지훈이 면을 삶고, 정순이 고명을 올리면 지훈이 서빙을 했습니다. 정순이 흐뭇하게 웃으며 지훈이가 이제 진짜 국수집 딸이 됐다고 말했어요. 지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하지만 정순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어요.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기력도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서서 일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죠. 지우는 정순을 설득해서 가게 문을 닫았어요. 정순은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정순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민우와 지우는 집에 병실 같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침대를 들여놓고 필요한 의료 장비를 구비했습니다. 지우는 집에서 정순을 돌보기로 결심했죠. 정순이 침대에 누워 미안하다고, 지훈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엄마가 자신에게 해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겨울이 찾아왔어요. 정순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면 지훈이 진통제를 투여했고, 정순이 잠들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죠. 어느 날 정순이 지훈에게 국수가 먹고 싶다고 말했어요. 지훈은 주방으로 가서 정순에게 배운 대로 국수를 끓였어요. 멸치 내장을 빼고 다시마를 넣고 정성껏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들고 정순에게 갔어요. 정순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한 숟가락 떠서 정순의 입에 가져다 댔죠. 정순이 한 입 먹고 눈을 감았어요. 천천히 씹으며 음미했습니다. 맛있다며, 엄마 맛이랑 똑같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도 함께 울었습니다. 정순은 몇 숟가락을 더 먹고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했어요. 정순이 지훈에게 수첩을 가져다 달라고, 대문 국수 서랍에 있다고 말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문 국수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수첩을 가져와 정순에게 건넸어요. 정순은 수첩을 펼쳐 지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날짜별로 지훈의 일상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정순이 지훈을 만난 날부터 매일매일 기록했다고, 지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싶지 않아서 썼다고 말했어요. 정순이 수첩을 지훈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훈에게 보내는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서연이를 잃고 살 이유를 잃었던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내 덕분이야. 너는 내 인생의 기적이었어. 엄마가 떠나도 슬퍼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 좋은 의사가 되어라.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 사랑한다, 내 딸. 지훈은 수첩을 읽으며 울었어요. 정수는 지훈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훈에게 국수 한 그릇을 건넸듯이 지훈도 환자들에게 따뜻한 한 끼 같은 위로가 되어 달라고요.
지훈이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하겠다고 엄마처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의사가 되겠다고 말했어요. 정순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어느 새벽 정순의 호흡이 가빠졌어요. 지훈은 잠에서 깨어 정순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우도 일어나 함께 정순의 손을 잡았죠. 지훈이 흐느끼며 자신이 여기 있다고 말했어요. 정순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지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지훈아, 내 딸이 되어 이주어 정말 고마워. 정순이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지훈은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가 되어 주어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한테 받은 사랑 나누는 사람 될게요. 그래. 그거면 돼. 엄마는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지훈이 울면서 자신도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정순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고요한 미소를 띤 채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은 정순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어요. 민우는 두 사람을 감싸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수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정순이 지훈에게 준 따뜻함과 사랑은 지훈이 환자들을 대하는 모든 순간 속에 살아 숨쉴 거였습니다. 대문 국수의 주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정신은 흰 가운을 입은 딸을 통해 계속 이어질 거였어요. 정순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대문 국수 단골 손님들과 병원 동료들, 그리고 지훈이 치료했던 환자 가족들까지 찾아와 정순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박할머니를 비롯한 단골 손님들은 정순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죠.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지훈은 한동안 멍하니 지냈어요. 민우가 곁에서 지훈을 돌봐주었지만 지훈의 마음속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휴직 연장을 권유했지만 지훈은 거절했어요. 오히려 일을 하는 게 마음을 추스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죠. 한 달 후 지훈은 병원으로 복귀했어요. 종양내과 병동에 들어서는 순간 환자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표정, 불안한 눈빛, 그리고 간절한 희망. 지훈은 가운 주머니 속 낡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어요. 정순이 처음 건네준 그 손수건이었죠. 회진을 돌며 지훈은 예전과 달라진 자신을 느꼈어요. 환자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었고 그들의 손을 더 오래 잡아주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할 때도 단순히 의학적 사실만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헤아리려 애썼죠. 어느 날 지훈의 진료실에 젊은 여성 환자가 찾아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최근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환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죠. 선생님, 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아이도 없는데 제가 살 수 있을까요? 환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은 환자의 차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초기 단계였고 예후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훈은 단순히 의학적 설명만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저도 엄마를 암으로 떠나보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경우 초기라서 치료 가능성이 높다고 함께 최선을 다해보자고 격려했어요. 환자는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도 함께 눈물을 닦아주었죠. 그날 이후 지훈의 진료실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진료 시간이 길어졌고 대기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김지훈 선생님한테 진료받고 싶다는 환자들이 늘어났죠. 병원 동료들이 지훈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한 선배 교수가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진료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냐고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환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 더 절실히 느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주말 지훈과 민우는 대문국수를 찾았어요. 문을 연 지 몇 달 만이었습니다. 가게는 그대로였지만 주인이 없으니 텅 빈 것처럼 느껴졌죠. 지훈은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주방의 낡은 냄비, 벽에 걸린 서연과 자신의 사진, 그리고 정순이 앉아있던 구석 자리. 모든 것이 엄마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우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어요. 이 가게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훈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지만 엄마의 마음만큼은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지훈은 민우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대문국수를 정리해서 그 돈을 병원에 기증하기로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암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쓰이도록요. 몇 달 후 병원에 대문희망기금이 만들어졌어요. 지훈이 대문국수를 정리한 돈과 정순이 평생 모아둔 저축을 모두 기부한 거였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지훈은 자신의 월급 일부를 매달 보태기로 했죠. 민우도 동참했어요. 기금 전달식 날 병원장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왜 대문희망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냐고요. 지훈은 대답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작은 국수집 이름이라고, 그곳에서 자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이제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작은 동판이 걸렸어요. 대문희망 기금 정순 여사를 기리며 지훈은 그 동판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우가 지훈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기금의 첫 번째 수혜자는 10년 전 지훈처럼 고아원을 퇴소한 20대 청년이었어요. 그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비가 없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직접 그를 찾아가 기금 지원을 알렸죠. 정말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청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예전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났다고, 이제 그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요. 청년은 지훈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지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 전 비 오던 밤 대문 국수 앞에서 떨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병원에서도 지훈의 명성은 높아졌어요. 환자들 사이에서 김지훈 교수는 실력도 좋지만 무엇보다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의사로 알려졌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환자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죠. 어느 날 지훈의 진료실에 낯익은 얼굴이 찾아왔어요. 박 사장의 부인이었습니다. 5년 전 박 사장을 치료할 때 만났던 그 여인이었죠. 부인이 조심스럽게 지훈을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남편이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술을 끊고 삶을 정리했다고, 그게 다 지훈 덕분이라고요. 부인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얼마 되지 않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게 남편이 남긴 전 재산이라고, 선생님께 신세를 많이 졌으니 받아달라고 말했어요. 지훈은 봉투를 돌려주며 고개를 저었어요. 대신 말했습니다. 이 돈을 대문희망 기금에 기부해 주시면 어려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요.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어요. 지훈은 어느덧 병원에서
가장 신뢰받는 종양내과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문희망 기금도 지훈과 민우,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부로 조금씩 커져갔죠. 어느 봄날 저녁 지훈은 민우와 함께 정순의 묘를 찾았어요. 묘 앞에 꽃을 놓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지훈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우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좋은 아내를 만났다고 감사하다고요. 지훈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아침에 정성껏 만든 국수였습니다. 정순의 레시피 그대로 만든 국수였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묘 앞에 놓았어요. 엄마, 제가 만든 국수예요. 맛있게 드세요. 바람이 불어와 지훈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어요. 마치 정순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민우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지훈이 얼마나 훌륭한 의사가 됐는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라고 말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엄마는 분명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길거리에 젊은 여성이 노숙자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10년 전의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죠. 지훈은 그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추우시죠? 여성이 놀라 지훈을 올려다보았어요. 지훈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명함과 함께 돈을 건넸습니다. 배고프시면 따뜻한 거라도 드시라고,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 말했어요.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어요.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은 여성의 어깨를 토닥이고 일어났어요. 민우가 지훈의 팔짱을 끼며 역시 지훈답다고, 어머니를 정말 닮았다고 말했어요. 지훈은 민우에게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훈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정순이 남긴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어요. 너는 내 인생의 기적이었어. 엄마가 떠나도 슬퍼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 좋은 의사가 되어라.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 사랑한다, 내 딸. 지훈은 수첩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약속 지키고 있어요. 엄마가 저에게 국수 한 그릇을 건넸듯이 저도 제 환자들에게 희망 한 그릇을 건네고 있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비였죠. 지훈은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어요. 빗소리 사이로 정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우리 지훈이. 엄마가 자랑스럽다.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죠. 국수 한 그릇으로 시작된 기적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대문 국수는 사라졌지만 그 따뜻한 온기는 흰 가운을 입은 딸을 통해, 그리고 딸이 돕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떨던 소녀는 이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끝없이 이어질 거였습니다. 마치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처럼요.